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사입니다. 5월 15일 휴일에 보내드리는 일일 브리핑. 더샵 센텀스타 25억이 35억으로 무려 38% 상승. 가자! 자, 같이 가실 분 가세요. 따라가세요. 자, PF 대출 다음은 170조 집단 대출. 지금 24년에 입주한 아파트, 좀 높은 아파트들은 공기가 3년 반, 4년까지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2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 21년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자, 이 호황기 때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런 대출들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집단 대출들. 이것도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PF 대출 230조, 다음은 집단 대출 170조. 자,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다라는 부분.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는 뉴스 4월 중순에 나왔었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이제 이거 지금까지 연장하면 총 4년째 연장을 되는 겁니다. 4년째. 그마저도 높았던 과태료 최고 100만 원까지 해당되던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애들 용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계도 기간 4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막으려면은 이 과태료 몇 방만 때리면 행정력 쏟을 것도 없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씩 몇 방만 때리면은 이거 알아서 착착착착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한 신고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투명해지면 뭔가 손해보는 게 있나 봐요. 하여튼 다 어둡게 다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도 불투명하죠. 지금 분양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산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 성적이 좋지 않죠. 미분양이 이제 좀 분위기가 나아지나 PF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수록 미분양은 쌓여만 간다. 제가 부산의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악성 미분양. 부산에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근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조사해보니까 그 숫자가 2배나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정부 통계의 2.6배라고 합니다. 부산에 1000개 정도 있으면 한 25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악성 미분양만의 문제인가? 아니죠. 미분양 자체도 이 사업 주체에 의해서 비공개로 요청되곤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서구 지역 200개, 그리고 또 200개. 요거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합계를 보면 1800개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총 분양 가구 수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요 미분양 8개, 19개, 그러면 제가 헷갈렸네요. 총 분양 가구 수가 아니고 미분양 가구 수 보면은 8개, 19개, 27개. 그럼 얘는 5개란 말이거든요. 5개 미분양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맞지 않아요. 부산광역시, 자, 미분양 통계가 1100개 수준으로 나오지만 한 2500개 정도 될 수도 있다. 그 말인즉슨 현재 미분양은 부산 사람들은 32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00개가 될 수도 있다. 그마저도 신고되는 것들 비공개, 이런 비공개도 있지만요. 아예 여기 제공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 미분양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주담대 통계, 요거 금융위 자료입니다. 금융위에서 나오는 자료, 4월 달까지 자료가 나오는데요. 지난달에는 빚을 엄청 갚았습니다. 4조 8,500을 갚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시 4조가 늘어났습니다. 4월 달에. 자, 부산 지역만 다뤄보면요. 요거는 금융위 자료로는 알 수 없고 한국은행 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사람들이 296억을 빌렸습니다. 이건 단위가 억이에요. 296억. 별로 많이 안 빌렸죠.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을 살펴보면요. 1800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은행권, 비은행권을 합해보면 1500억을 갚았습니다. 엄청 많이 갚았죠. 돈 빚내서 집 사던 시기에는요, 이 파란색의 주담대 늘어나죠. 파란색 주담대 늘어나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기 위해서 신용대출 막 늘어나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어마무시하던 시절에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절인가요? 분위기가 한풀 꺾이고 나서부터는 주담대는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 기타 대출 무진장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고 뭐고 돈 생기는 족족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제목처럼 더샵 센텀스타 25억이 35억으로 무려 10억이 한 방에 점프했어요. 니 가라. 니 갈 길 가라. 아무도 안 말린다. 제가 간다고
우리 집값도 같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양극화. 그 집하고 님 집하고는 달라요. 자, 쿠팡 알리 링크를 통한 이용해 주시면은 더 나은 요런 자료들, 요 깨알 같은 자료들, 요거 한 개 제가 찾으려 그러면 한 10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자료 한 개씩 일 만들어냅니다. 요런 자료들, 자, 여러분들은 몇 초 만에 훌라당 볼 수 있죠. 예. 그런 지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매도 물량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최고치를 깨고 올라갔습니다. 56,214. 지난달에 3월달에 비정상적으로, 예, 설 연휴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삐쭉삐쭉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거래량 매물을 능가했다. 56,000개입니다. 제가 55,000개 전후, 55,000개 전후 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56,000개까지 구경하게 되네요. 자, 전세 물량 스마일, 월세 물량 스마일.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늘어나고 있다. 분위기가 조금씩 매물이 같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 최악인 거죠. 22년도 이럴 때 보면 임대 물량, 월세 물량, 전세 물량, 매도 물량, 이때가 제일 최악의 분위기였죠. 그것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 있다. 그것이 재현된다면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은 좀 알아보셔야 되죠.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집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금융권의 위기가, 지금은 이 금융권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요. 아마 정부에서도 최후의 방어선은 생각하고 있을 듯 합니다. 예. 지금 뭐 고점 가격에서 40% 정도 가격에 산다면 이것이 반토막 난다 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는 지켜주겠죠. 더 이상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 두고 보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거래량 111건 양호하게 나왔고요.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투미, 지난달 거래량과 이번 달 거래량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 같다. 다음 달 또한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실거래 자료는 어디라고요? 아파트 투미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더샵 센텀시티 25억이 35억으로 10억, 40%, 무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얘가 간다고 다 따라갔느냐? 그러면 최고 24억까지 갔던 더샵 센텀파크, 이런 것도 24억짜리가 30몇 억이 가야 되는데 상대적인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층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층수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25억이 35억. 어떤 거는 25억이 18억. 이거 반토막 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반토막 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요. 삼익빛이 근래 거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렇게 막 가격이 막 35%, 40%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10억에 사면은 분담금 10억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공사가 이제 진척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분담금 10억 내라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옆에 여기 남천동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얼마인가요? 한 13억, 14억 정도 거래되었나요? 요즘 거래도 잘 안 올라오죠, 아직까지. 또 2년차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20%, 그나마 비싼 6억 이상 아파트 영 거래 안 될 줄 알았더니 거래가 제법 되더라. 25% 정도 6억 이상 아파트는 하락률이 그 정도의 체감상 느낌이 들고요. 조금 많이 빠지는 날이 보이기도 하고 덜 빠지는 날이 보이기도 하고. 자, 고점 대비 46%, 33%, 34%, 고점 대비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이거요, 빚 5억 6억씩 1편한 세상 부산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빚 자기 자본 한 3억 가지고 빚 한 5억 끌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개털입니다. 그냥 개털. 막 분노의 화살을 저한테 막 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만병의 근원이다부터 시작해서 가장 믿고 친했던 이런 사람, 친구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절반은 내 세월이 지나고 나이 한 60 넘어보니까 절반은 내 편이고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도 남겨주십니다. 근데 제 댓글에 보면은 한 95% 정도는 그냥 감사히 보고 있다, 이런 댓글인 것 같고요. 일부 소수의 글들 그 심정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현 상황을 읽어드리는 입장 25% 정도 오늘 빠지는 것들이 주로 많이 보이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도 조금 내려와 볼게요. 30% 빠지는 거, 그러면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이제 이런 것들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연식은 많이 안 되었는데 고점이 지나치게 높지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또 괜찮은 가격에 거래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흐름들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이렇게 가격을 짚어보고 거래량을 짚어보고 모든 이런 브리핑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매일 시간을 들여가지고 왜 보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어서 누가 집 비싼 값에 사가지고 잘난 체 하던 사람 있어가지고 그 집값 떨어지니까 아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아마 그렇게 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가격에 더 괜찮은 물건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해 주시고 나중에 집 사서 가실 때는 그동안 방송 잘 봤습니다. 집 사서 갑니다. 이런 댓글 한 개 남겨주시면 저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자, 60조 투입되고 20조 투입되고 근데 이 정책자금 60조가 부동산 시장을 이만큼이나 띄워 올릴 수 있었죠. 네, 1000건 수준의 거래량이 2000건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이 전국적으로 60조인데요. 아까 PF 얼마라고요? 230조. 거기에다가 집단 대출 얼마? 170조.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전에 뭐 700조 수준이던 것이 1100조. 주담대 뭐 800조. 이러니까 별로 감이 없어 보이죠. 이런 거 하나만 휘청해도 난리 납니다. 홍콩발 ELS 사태 총 손실이 어느 정도 규모였던가요? 5조 정도 규모. 이 정도면 피눈물 흘린 사람 엄청 많았었거든요. 다가올 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좋게 다 풀려나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다. 투명하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모든 것이 투명했더라면 차라리 투명했었더라면 뭔가 대책이라도 이렇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저런 것들 PF라든지 저런 것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수천 곳이라고 하잖아요. 수천 곳. 한 2, 3천 곳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뭐 부실되는 부분 막 가려낸다고 하는데 아마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어요. 월세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져하라고 비싼 아파트 한 개 고가의 신고가 갱신한 것을 보고 가져하라고 외칠 것 같으면 가시라. 얼마든지 따라가시라.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 시청 감사합니다.